환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금세금세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매번 잘 읽어보고 있는데요. 특히 고양이가 귀엽다고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고양님 두 분은 엄마와 아들 관계랍니다.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은 따따의 귀여운 디테일을 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정보화 사회의 도덕적 책임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교과서는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생각의 날개 달기부터 삶에 적용하기까지 함께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서 정보화 사회의 도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감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익명성이 그 특성이 되고요.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무작정 따라하게 되는 집단 행동의 논리,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다중 정체성과 접속을 끊으면 내가 한 행동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접속의 일회성, 또한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서 하기 어려운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비대면성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도덕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익명성과 비대면성 때문에 책임감은 없어지고 자신의 행동과 사이버 공간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또 소문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고 했었죠. 다음,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고통을 받았던 타블로라는 가수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파급력이 얼마나 심하고 영향력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대가는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죠. 왜냐? 그 증거가 사이버 공간에 명백히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었죠. 자,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내 모습, 교과서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땡땡이를 편하게 만보라고 합시다. 만보가 내성적인 애예요. 근데 인터넷 카페만 가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죠. 닉네임도 이상하죠. 럭셔리 중딩. 럭셔리 중딩으로 활동하는데 문제는 갖고 싶은 옷과 가고 싶은 곳의 사진을 다른 사람 것에서 막 퍼날르는 거예요. 근데 정체가 들통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적반하장으로 잘못이 없다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더니 더 많은 비난의 댓글이 달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삭제하고 탈퇴해버렸죠. 자, 1번. 만보의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습을 비교해볼까요? 제가 여러분이 제출한 글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3학년 2반 친구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만보의 현실에서의 모습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습은 적극적이고 자신을 보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할 만큼 내성적이지 않다. 맞습니다. 우리 만보의 현실에서의 모습을 35번 친구가 팩트체크를 정확히 해주었어요. 자, 2번입니다. 자, 만보가 인터넷에서 럭셔리 중딩으로 행동할 때 문제점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자신의 것처럼 자신의 SNS를 도용하여 상대방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 3학년 1반 친구는 만보는 SNS상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옷이나 사진 등을 함부로 사용하고 직접 사람들과 보면서 소통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가볍게 생각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도용했고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대면성이죠.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잘 작성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이 내용에 크게 공감했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큰 문제이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부정할 수 있다. 그쵸? 난 그 옷을 입어본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디를 갔다 왔던 사람도 아닌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옷을 입어본 사람처럼 또 어떤 곳을 여행했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게 다중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만보가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사람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 거짓으로 쓴 글을 믿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같이 볼까요? 3학년 4반 친구는 만보는 사진을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고 거짓으로 쓴 글을 믿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 정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진의 본 주인을 알려준다. 다음
3학년 3반 친구는 만보는 사진을 도용당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진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거짓으로 쓴 글을 믿은 사람에게도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거짓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보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사진을 도용당한 사람에게나 또 거짓으로 쓴 글을 믿은 사람에게나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 거짓으로 쓴 글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두 친구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자,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나 혜택, 또 편리함, 그만큼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 일어나게 될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실천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굉장히 책임을 져야 할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실천할 때에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책을 보고 빈칸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답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 존중이죠. 타인도 나와 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런 인간 존중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맹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익명성을 빌미로 은어나 비속어를 마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존중의 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아까 만보의 사례처럼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도 남의 초상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못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타인도 나와 같이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책임입니다. 책임은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내가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당장 나타난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나게 될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나 사건에 미칠 영향력까지 포함해요. 앞서 살펴보았던 유언비어가 그랬죠. 내가 쓴 게시글이 한 가수의 음악활동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팬에게 영향을 미쳤고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까지도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책임은 그 정보화 사회에서 미치는 큰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직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향도 예상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의입니다. 여러분에게 10개의 사탕이 있어요. 근데 나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한 개만 먹고 다른 사람은 5개, 6개를 먹는다면 그런 공평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정의는 이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뒤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 해악 금지입니다. 말 그대로 타인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되는 행동은 하지 말자.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 사례를 들 것도 없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채팅창에서 욕하고 험담하는 거, 또 아까 봤던 만보의 예처럼 사진을 도용하거나 해킹하는 거나 사진 유포하는 것 등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말자가 바로 해악 금지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원리는요, 우리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가서도 생활과 윤리라는 책에서 또 한번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우려먹어야 되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외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 유명자를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으로 지금 봤던 네 가지 원리를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이 고양이 이름은 존이에요. 존. 존한테 주인이 읽을 책을 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존이 계속 먹을 거나 달라고 하고 굼뜨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존, 책 정해. 자, 따라해봅시다. 존, 책 정해. 자, 존은 뭐라고 했죠? 인간 존중을 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은 책임. 그 다음 정은 정의. 해는 해악 금지. 자, 쉽게 외울 수가 있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진짜 잘 외워져요, 여러분. 자, 존한테 책을 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존이 책을 안 정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존, 책 정해.
좋은 책 정해. 자, 잘 이해되셨나요? 좋은 책 정해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무조건 외우세요. 자, 막내 할머니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명한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 아시죠? 자, 막내 할머니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가보고 싶은 식당을 갈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볼까요? 자, 잘 보셨나요? 막내 할머니가 가고 싶었던 식당은? 그래요. 패스트푸드점이었어요. 맥도날드. 근데 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무인기기, 그 키오스크를 주문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다음 그 키오스크 안에 있는 영어로 된 메뉴나 또 키가 작으신 어르신들에게 맞지 않는 화면, 또 사용법 안내가 친절하지 못한 것 등등, 이렇게 정보화 사회에서 태어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데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있죠.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배운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도덕적 책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박막내 할머니가 침해받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도덕적 책임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정의예요. 정의.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와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년 세대와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이 나누고 있는 기회가 공평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노년 세대는 정보통신 매체를 익숙하게 배울 교육도 또 시간도 기회도 없었는데, 갑자기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이것에 적응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어디 맥도날드에서 주문하는 것 뿐인가요? 뭐 영화표 예매나 기차표 예매, 은행 업무, 노년 세대는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디지털 소외와 관련된 뉴스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개인과 또 사회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중학생으로서 나와 또 사회가 해드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에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고객센터에 넌지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의 의견을 제시하는 곳들이 이제 가게마다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교육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출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키오스크 메뉴를 한글로 바꿔달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키가 작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인 주문이 아니라 면대면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볼 것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저의 의견은 그래요. 그 디지털 정보 격차를 노인분들이 느끼시지 않도록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제에 제출을 하시면 다음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어떤 내용에서 마음이 아팠냐면, 우리는 기계가 있음 바로 나와불어 라고 얘기하는 할머니의 말이 좀 가슴 아팠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디지털 소외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련된 영상을 꼭 시청해 보도록 하세요. 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지휘쌤과 함께하는 도덕의 신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행동을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비대면성이 있고, 사람을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성의 특성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Nope. 자, X죠. 그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행동을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이고, 사람을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비대면성이죠. 바뀌었죠? 그 다음 2번입니다. 현실과 다른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화 사회의 도덕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 O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도덕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가 맞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게시판에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Nope. 그렇죠, X.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았겠죠? 자, 정보화 사회에서 실천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의 원리 뭐라고 했죠? 네, 존, 책정해. 잘 기억하시고요. 노인분들의 디지털 소외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잘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집에서 6교시, 7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휴일이 다가오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봄을 만끽하거나 여행을 즐길 수가 없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또 의료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갈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사연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영상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사랑합니다. 안녕.